철도 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 건설교통국 소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기본 현황, 사업 개요, 비전 및 목표, 개발 구상, 사업비 및 경제성, 기도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입니다.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9개 구역 총 272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콤팩트한 기술 주도형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자립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성과 중심의 기술 집약형 모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산은 수도권 서남부권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조력,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특히 2020년도에 국내 최초로 상호문화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최초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등 외국인 정주 지원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안산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산학연 인프라와 배후 지역의 정주 시설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고도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합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경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 연구소 그리고 200여 개 중소벤처기업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자생형 연구 클러스터입니다.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창업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명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산 18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66제곱킬로미터 50만 평 규모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에리카이며 개발 방식은 공연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2022년 11월 7일 경기도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1년여 동안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차례 사전 자본을 받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에는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평가단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지정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9월 22일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달 산자부에서
경기 경제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 지정고시가 되면 내년부터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시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2028년도부터 개발사업이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의 비전은 글로벌 R&D 기반 첨단 로봇 제조 비즈니스 거점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R&D 비즈니스 거점 조성, 첨단 로봇 제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반월시야 국가산단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핵심 전략 사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 지역 기반 산업, 시의 핵심 역량과 인프라, 전후방 연관 산업 등을 분석하여 첨단 로봇 제조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를 대한민국 첨단 로봇과 스마트 제조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로봇 분야 인재 양성부터 기술 개발, 시험 인증, 기업 지원에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로봇 AI 인재 양성을, 경기 테크노파크는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은 기술 개발부터 실증 인증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매월 로봇 협의체를 운영해 기술, 인재,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기술과 인재,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입지 여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산은 인천, 시흥, 화성, 평택을 잇는 서해안 제조 벨트의 중심지로 6개의 광역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평택항에 모두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해 국내외 물류 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해외 시장과도 빠르게 연결됩니다. 특히 신안산선 한양대역 개통 시 여의도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고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은 상록수를 통해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을 가능케 하여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전체 부지가 시의지와 한양대 에리카 부지로 이루어져 있어 신속하고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방식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저밀도 평면적 개발이 아닌 고밀도 입체적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위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화면에 보이는 89블록은 경제자유구역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옆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이미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제2토치장 부지는 국제학교와 첨단 연구단지, 그 오른쪽에 제3토치장은 첨단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그리고 한양대학교 내 3개 부지에는 글로벌 R&D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블록 복합용지입니다. 89블록 복합용지의 면적은 82,392제곱미터, 약 25,000평입니다. 땅은 시유지입니다. R&D 산업, 업무,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토치장 부지입니다. 제2토치장 부지는 약 75,000제곱미터, 약 23,000평 규모입니다. 이곳은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의 59,000제곱미터에는 연구시설을, 녹지지역의 16,000제곱미터에는 국제학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구시설은 한양대 이르카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연계한 글로벌 연구소, 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산학연 협력 거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안산에 모으고 머물게 하는 관문이자 첨단 산업과 국제 투자를 이끄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기 안산 1기와 자율형 공립형 원곡고, 고대 한양대 에리카 영재교육센터가 이뤄낸 성과 위에 새롭게 들어설 국제학교까지 더해 더 멀리 보는 미래의 교육도시 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토치장입니다. 제3토치장은 면적 18만 9천 제곱미터, 약 5만 7천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핵심 전략 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지 중앙에는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를 건축하여 행정, R&D, 업무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경제자유구역 산학연 혁신 생태계 핵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양대학교에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 중이며 총 면적은 약 18만 4,130제곱미터, 약 5만 6천 평입니다. 첨단 연구와 첨단 산업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내 안산 사이언스 밸리 지구 경제자유구역에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인테그리스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 등 핵심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인테그리스 코리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지난 2023년 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368억 원의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LH에서 산학연 혁신 협우동을 건립 중에 있어 연구와 산업이 융합되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부지 내 글로벌 R&D 타운 부지입니다. 글로벌 R&D 타운 부지는 총 97,392제곱미터, 약 2만 9천 평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연구 역량과 인재 육성 기능을 기반으로 핵심 전략 사업인 첨단 로봇, 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의 연구 시설을 유치해 첨단 산업 글로벌 R&D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및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용지비 3,592억 원, 대지 조성비 396억 원, 기반 시설비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용지비는 모두 시의지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경제성 분석 결과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9, 내부 수익률 IRR은 5.14%, 순 현재 가치 NPV는 1,334억 원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은 기업에게는 더 큰 기회의 장이 되고 시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 지정으로 AI, 첨단 로봇, 스마트 제조, R&D 산업을 육성해 반월 시약 국가 산다를 첨단 제조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3만여 개가 생겨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 도시, 아이가 배우고 인재로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주거, 교통 인프라도 함께 개선되어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더 큰 기회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경제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산의 장계준 기자님. 안산시가 처음 계획한 전체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54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산업용 부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남아 있는 그 면적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뭐 정부 산하 이런 기관들이 시설 유치가 가능한지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뭐 기업 의향서라든지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혹시나 공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은 이제 166만 제곱미터에서 약 50만 평 됩니다. 근데 이제 한양도까지 이제 기존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50만 평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포함하는 개발 예정인 부지는 23토지장 부지가 그 8만 평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89블럭에 2만 5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파크가 5만 5천 평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 R&D 센터가 한 2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이제 경기 테크노파크하고 기존 시설이 이제 포함해서 50만 평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개발하는 한양대학교 부지를 제외한 시에서 개발하는 부지는 23토지장하고 89블럭입니다. 거기에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중부일보 잠깐 아까 투자기업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의향서를 이제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한 188개 업체 정도 저희들이 지금 MOU를 진짜 체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도 한 255개 정도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자부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자유국과 연계한 그 업체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거든요. 그게 한 158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의향서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중부일보 이태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부일보 이태호 기자입니다.
제가 그 경제 자유구역 지정된 그 과정이나 그 뭐 이런 일정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쭤보면 이게 경제 자유구역에 새로 입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외투 기업들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이 제조 기반으로 있는 반월 산단에 있는 기존 업체들한테 그렇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기존의 산업 기반 산업들을 견인해 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어떠한 뭐 비전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경제 자유구역은 원래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제3차 경제 자유구역 뭐 기본 계획에서도 하여튼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이제 방향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월공단에 그 인력이라는 이제 고도화 산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를 이제 그 인력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로봇 같은 거를 이제 저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안산 이제 반월 시화공단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그리고 생산성 향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로봇을 개발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 생산에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인의 오유석 기자님. 네, 경기인의 오유석입니다.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현재 뭐 미국이나 영국 등 한 3개 학교 정도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좀 설명이나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되기 전에는 이제 의향서 같은데 몇 군데 이제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2024년 7월 달에는 이제 미국 하와이주에 소재한 IPA와 이제 MOU는 지금 한 군데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최종 나중에 이제 그 외국 기업을 학교를 이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경제구역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그 정도 했었던 거고,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저 학교가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 오고, 저희들도 또 그 여러 방문으로 이제 자문해서 이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시간 네. 됐습니다. 네. 네. 뉴스 프리존의 김현무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프리존 김현무 기자입니다. 어쨌든 성과 중심 기술 집약 이 모델 부분으로 앞으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총 아까 그 사업비가 4,105억 원 이 부분으로 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인구 그 유입 부분 아까 3만 명 또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좀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그 2028년에 그 개발 사업 착수를 할 때 그 향후 어느 정도 그 몇 년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이 이렇게 그 완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총 사업비는 4,105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제한서 넣을 때 이제 저기 용역을 해서 가상 금액을 이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4,105억 원
이고 또 시유지가 이제 3,592억 원. 그다음에 인접에 들어온 이제 기반 시설 비용이 117억 원. 그다음에 지금 뭐 2, 3토 시장이 택지화를 하는 비용이 한 396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한사 넣을 때 이제 그 용역 결과에서 추정한 금액이고요. 앞으로 저 투자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 개발 계획 수립할 시식의 인가 단계에서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 3만 개 창출은 저희들이 이제 투자 수요와 산업별 고용 개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 취소기 때문에 뭐 터무니없이 이렇게 산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의 창출은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